안녕하세요. 저희가 2월 달에 컴백한 아이돌들 앨범 리뷰를 이번에는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2월 2일에 컴백한 김재한님 앨범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2월에 컴백하셨던 김재한님이 이번에는 감성적인 발라드 싱글곡으로 돌아왔는데요. 제목은 안녕입니다. 감성 프로듀서라고 알려진 정키님이 작곡 작사를 한 노래로 이별을 겪는 남자의 애절한 감성을 담은 발라드 곡이고요. 재환님이 앨범 활동 말고도 OST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 김재한님의 장점을 잘 살리는 곡을 주로 발라드여서 그거를 많이 선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전 앨범에서는 전부 리드미컬한 트렌디한 곡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의외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발라드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싱글로 발라드를 내주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재환님의 발라드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곡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정키님 곡이어서 그런지 기타 소리, 피아노 소리, 스트링 소리의 조화가 진짜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마지막 후렴에 나오는 일렉 기타 소리가 김재한님의 절절한 감성과 맞물려 그 감정을 극대화시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재한님의 앨범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재환님의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해준 곡, 특히 후반부의 악기 구성과 김재한님의 표현력이 찰떡같이 맞아떨어져서 최고의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눈 내리는 날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밖을 보면서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 곡을 듣고 약간 목소리가 편안하고 절절한 감정이 동시에 드러나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김재한 님이 자신이 어떤 노래를 불러야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 3일에 컴백하신 다크비 여자친구 시그니처 앨범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다크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크비는 브레이브 엔터에서 약 7년 만에 나온 남자 그룹인데요. 멤버 전원이 작사와 작곡, 아크로바틱 등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타이틀 미안해 엄마는 용감한 형제를 주축으로 레드쿠키와 다크비 멤버들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EDM 트랩 장르의 힙합 댄스곡인데요. 강렬한 사운드를 갖고 있어서 신인다운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 앨범이 다크비 4부작 시리즈의 서막을 여는 앨범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멤버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다크비 데뷔를 그래서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제작돌로서의 재능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하필 주제가 미안해 엄마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노래는 EDM이나 힙합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옷은 노래와 완전 반대로 정장 스타일의 바른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미안해 엄마나 그런 힙합 스타일을 하고 싶었으면 오히려 교복 같거나 아니면 완전 힙합 스타일로 입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생각도 민디님과 비슷한데요. 일단 특이한 제목을 했을 때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거부감이 약간 들긴 하지만 나중에 다크비의 행보를 봤을 때 그 진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퍼포먼스 자체를 보자면은 신인들이 들고 나오기 적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자친구분들은 작년 여름 열대야 이후에 7개월 만에 컴백곡 교차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은 소스 뮤직과 빅히트의 첫 협업 앨범으로서 그 시너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빅히트의 강점인 세계관이 아주 잘 표현된 앨범이고요. 특히 프리비어스 스토리 영상을 공개해서 세계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어나갑니다. 지난 앨범에서는 뚜렷한 세계관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쇼케이스 무대 순서 배치 또한 세계관과 연관을 지어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쇼케이스 무대를 보면은 핑거팁, 밤, 교차로 순서로 무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야의 세계관도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떡밥을 풀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뮤비만 봤을 때는 핑거팁, 밤, 교차로가 가장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느꼈고 곡 분위기 자체도 밤과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앨범이 본격적인 성장의 서사를 전개해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곡이 가장 여자친구의 색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느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너무 기존 컨셉을 답습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답습했다고 보지 않고 여자친구만의 강점을 살려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세계관과 여자친구의 음악적 성장이 기대되는 앨범이라고 개인적으로 느꼈고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세계관을 재정립해 나가는 시기, 세계관과 동시에 여자친구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폭넓은 변화를 꾀하기 좋은 발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학교 3부작이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면 핑거팁, 밤 그 차로로 이어질 컨셉은 앞으로의 여자친구를 만들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듣자마자 이 곡이 여자친구의 곡임을 약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들었는데요. 이제 데뷔한 지 좀 오래된 걸그룹인 만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한 그룹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그니처는 굿데이가 해체하고 굿데이 멤버 5명과 새로운 멤버 2명을 포함해 C9 걸스로 데뷔 준비를 했고 2월 3일에 데뷔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해체하고 그룹을 재정비해서 데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그니처 분들도 그런 경우입니다. 굿데이는 C9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면 시그니처는 C9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인 J9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굿데이 시절에는 밝은 느낌의 곡을 많이 했다면 이번엔 덥스텝과 디스코 장르가 혼합해서 장르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특히 벌스 A와 코러스는 리드미컬한 느낌을 살렸다는 생각을 했고 벌스 B는 멜로디를 넣어서 멜로디컬한 느낌을 많이 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그니처의 뜻이 가요계의 시그니처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고 데뷔를 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데뷔 후 행보가 기대되는 그룹입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딱 신인이 하기 좋은 노래라는 생각을 했고 멜로디컬하고 리드미컬한 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던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인디님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국에 되게 다양한 노래가 많이 섞인 느낌이어서 신인이 하기에 부담 없는 장르긴 하지만 한 곡 안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컨셉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곡을 들으면서 되게 여러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준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2월 5일에 컴백한 이한결, 남도현, HND 그룹과 이달소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리뷰할 곡은 HND의 이름으로 낸 첫 곡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입니다. 첫 번째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팬들을 위해 준비한 자작곡으로 작곡 작사의 남도현 님이 참여하셨는데요. 노래의 내용은 현실의 고난과 역경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곡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두 사람의 다짐이자 위로를 뜻한다고 합니다. 곡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신스 리프는 신비로운 느낌과 동시에 중독성을 준다고 느꼈고 브릿지 파트에서 신스 소리가 유일하게 변화하는데 그게 집중도를 굉장히 높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남도현님이 멜로디컬한 래핑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였고 이한결님의 감성적인 보컬도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 같은 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표현하자면 스페셜 팬송 느낌이 강하지만 그룹 활동 때는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엑스원이 해체되고 누구보다 기다렸을 팬들을 위한 팬송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떤 형식의 그룹으로 데뷔할지 기대가 되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데뷔곡으로 퍼포먼스 중심의 곡을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쉬웠고 두 멤버의 장점과 매력을 좀 볼 수 없는 곡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년 만에 컴백한 이달소, 이달의 소녀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앨범 소개란에 세계관을 풀어 넣어서 적극적인 세계관을 영입하는 형식의 앨범 소개는 저는 처음 봤어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고 처음에 이달의 소녀 뮤비를 보고 놀란 거는 그동안 여자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은 전 본 적이 없었어서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작품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아마 버터플라이 뮤비 때부터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외국 배우들이 이달의 소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장치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직전 활동곡인 버터플라이에 비해 화려하고 퍼포먼스 위주의 곡이어서 이달의 소녀가 그 체리밤 커버 영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NCT의 체리밤 커버의 바이브를 타고 컨셉을 잘 맞춰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현재 이달소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그 니즈를 잘 맞춰 나온 곡이라고
그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달소가 각각 유닛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는 기본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는 그룹이고, 이제 미국에서 반응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행보가 진짜 기대되는 그룹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소왓을 들으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가사에 맞는 경쾌한 리듬과 시원한 보컬이 이어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알맞게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잡고 가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활동의 성적도 약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